하여튼 발표 순서로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도 수온이 많이 올랐죠. 표층 수온이 동해가 1.4도로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계절별로도 여름철보다도 표층 수온 같은 경우는 겨울철 수온이 여름철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 게 이제 특징입니다. 동서남해 중에서 동해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건 제주도에 관한 표층 수온 변동인데 1924년도부터 조금씩 올라서 한 1.5도, 지금 한 2도씨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지금 이거는 그림이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에서 제주도는 지금 거의 연평균 한 2도씨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역별로도 북부 해안, 제주도 이제 북부 해안보다도 남부 해안 쪽에 많이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뭐 2060년, 2100년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표층수온이 가장 계속 오른다는 상황을 가정하에 2060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밑에 이제 오키나와 있는 부분의 해양 환경이 제주도에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100년 같은 경우는 일본 오키나와 해양 환경이 우리 제주도, 우리나라 남해안 전체, 동해 남해 전체 해양에 나타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보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또 고등어 어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본 결과 2010년, 2060년, 2100년 전체적으로 북상하죠. 이런 해유성 어종들, 고등어나 갈치라든가 이런 해유성 어종들의 어장이 많이 이제 북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북상하게 되면 어민들한테는 약간 좀 좋은 영향도 좀 있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제주도 토속적인 자료돔 같은 경우도, 제주도는 뭐 자료를 떠나지 않는 자료돔인데, 자료돔도 지금 지금 검은도 여기 흑산도 이쪽에도 지금 자료돔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독도까지도 자료돔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자료돔의 어떤 특성이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수온 상승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선발 주자가 지금 자료돔이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계속 있다고 할 경우 가정하에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온대성 전착종이든 아열대성 전착종이든 이 모든 종들은 우리나라 남해라든가 동해, 서해로 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열대와 같은 경우는 어떤 역으로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참다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의 어장 어장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게 되면은 약간은 기회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 세계 아열대 해역이 노란색 부분 해역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피시베이스에서 출처를 해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지금 제주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남해안까지도 아열대화 지역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아열대 정의가 당연히 무엇이냐는 기후의 정의가 있고 해양생물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특히 아열대 해수 수온의 그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연평균 수온이 18에서 20도씨 수온이 해역에 나타나는 해역을 아열대 수온에 나타나는 해역이라고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실측값을 살펴보면 2060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 제일 밑에 마라도의 표층 수온이 약간 19.1도. 그러니까 지금 아열대 해수 수온 정의에 포함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아열대 해역으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겠다. 그리고 해양생물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 온도해역 같은 경우는 평균 수온이 한 20도 이하에서 연산호들만 이제 서식하는 거죠. 연산호, 아시겠 브론바다 밴드라미, 푼수주 밴드라미, 그런 연산호만 서식되는 대로 온도해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아열대 해역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온이 18에서 20도씨 사이 해역에서 연산호와 경산호가 혼자 서식하는 해역.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딱 이 해역이거든요. 연산호대로 지금 제주도 북부 연안까지 많이 이제 확산돼서 서식하려고 하고 있고, 경산호, 그러니까 금일코 돌산호, 비탄봉 돌산호, 또 다른 가시수지 이런 산호들도 제주도 연안에 혼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생 서식 수온에 의해서도 제주도의 지금 상황은 아열대 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렇다면 이제 아열대 해역에 대한 수온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아열대 어종에 대한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열대 어종이 제주도 연안에 엄청 많이 서식하고 살고 있고, 알도 낳고 있고 번식을 하고 있는데, 아열대 어종에 대한 정의는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산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학회도 논문도 투고를 했고, 이 분포 중심 지역을 이런 일부 오키나와라든가 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종에 대한 분포 중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열대 어종을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어종이 제주도 현재 서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식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채집을 출현을 했던 어종들이 출종인데 이게 2017년도 기준이고요. 작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80종 이상까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아시는 고기도 있습니다. 여기 금강바리, 금쿠주치, 청줄돔, 샛별돔, 뭐 자리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성 범선에서 볼 수 있는 종들인데 거꾸로보기라든가 뭐 노랑 벤자리, 다른 쏠조개 이런 애들은 제주도 연안에 많이 볼 수 있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셨던 종들이 상당히 많죠. 거의 아마 처음 보셨던 고기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아열대 어종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 어종 중에서도 아열대 이런 연체동물, 뭐 파란고리 문어, 독성문어죠. 그 다음에 맹독성, 넓은띠 큰 바다 뱀들도 제주도 연안에 간혹 많이 출현하고 있고, 특히 맹독문어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저희들 잠수사하면서 처음 채집돼가지고 14, 15, 16, 16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같은 경우는 협재해수욕장에서 그 관광객이 쏘여가지고 뭐 팔, 심장까지 뭐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로 아주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맹독성, 아열대성 생물들도 제주 연안에 많이 유입을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과연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느냐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해류에 대한 모식도인데 이렇게 이게 붉은색으로 나가는 게 이제 크루시아 해류입니다. 크루시아 해류 가장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따뜻한 난류죠. 그 중에 우리 한반도로 영향을 미치는 게 대만 난류수라는 난류수가 있는데 이런 대만 난류에 편승을 해서 이런 대만, 뭐 오키나와 이런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이런 생물들의 유생이든지 알이든지 뭐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떤 그 크기든지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연안까지 많이 이제 유입을 하고 있다. 편승을 해서 연안 유입을 하는 경로가 이런 이 대만 난류의 확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많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고리 문어 이렇게 이제 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언론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또 계기가 됐었고, 현재는 이렇게 해서 매 여름철마다 해수욕장 개장식이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독성 문어라든가 해파리, 독성 해파리 같은 거를 포스터를 해수욕장이라든가 어촌계 뭐 국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 결과 하여튼 쏘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연산어류, 샛별돔 이런 애들이 지금 제주도 연안에 지금 유입은 다 됐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번식도 하고 산란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개체수를 많이 확산시켜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말미잘률, 다목 말미잘 없습니다만 걸코돌산하고 거분돌산, 분홍멍게 이런 외래종들의 마을 어장 얘네들이 직접 조업을 하고 있는 마을어장까지 다 잠식을 해서 약간의 그 마을어장의 생산성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래종들의 서식처라든가 서식량들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의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톳, 우뭇가사리, 갈래곤보 제주도 가장 대표적인 해조류인데 이런 생산량 동량도 2000년대 전에 같은 경우는 한 4,000톤 이상 2,000톤 이상 많이 유지가 됐다가 그런 외래종들이 유입돼 온 시기 1990년대 말부터 한 2000년대까지 보면은 거의 뭐 50톤 미만 수준으로 많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해양생태 변화의 최저 전속력인 제주도의 해양 환경의 중요성은 당연히 중요시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모니터링 연구조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모니터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표는 넘어가고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총 5개 정점에서 모니터링 조사를 해왔고, 연구 항목은 어획시험 조사, 잠수 조사를 통한 무척지 해조류 조사, 그다음 아열대 생태학적 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중자망 그물 조사는 이렇게 직접 어들이 어선에 용선을 해서 어선을 임차를 해가지고 삼중자망하고 통발에 의해서 이런 아열대 어종 및 제주도의 토착 어류들을 어획된 거를 전부 다 채집을 해서 연구소에서 직접 가져와서 이런 종수 개체수 생체량, 생태학적 특성들, 종 다양도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수조사입니다. 잠수조사도 이런 5군데 해역에, 그러니까 어획시험 조사를 하고 있는 그 같은 지역에 잠수조사를 5m, 10m, 20m 사이트를 총 3개 사이트를 두고 모니터링을 각각 수신별로 모니터링, 그러니까 수중에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 하는 부위를 이제 지금도 띄워 있는데 띄워가지고요.
항상 그 모니터링 하는 데만 그 자리, 정확히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남기고 그 주변에 생물상들을 채집을 하고 그런 모니터링 조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수도돌산호, 거품돌산호 이런 애들이 어떻게 천해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젖지 마루정에 덮어가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어떤 또 흐름에 의해서 생물상이 바뀌는지를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모니터링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홍멍게, 금수도돌산호에 대한 정확한 성장 특성이라거나 생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외래종이죠. 외래종의 조사는 옆에 저희들이 연구 조사하는 사이트 중에 이제 신흥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가서 성장도 측정, 기류도 측정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모니터링 조사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획시험 조사, 말씀드렸던 알대 어종이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012년, 2018년까지 알대 어종이 약 한 40 예상 52% 정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2018년도 44조가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도 남부 해역이 가장 높고 동부, 가파도, 서부, 북부 수도 나타났고 월별로는 2018년 기준에서는 여름보다도 수온이 가장 높은 8월달 여름보다도 11월 수온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에 가장 높게 관측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무척추동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점종은 이제 소라, 거품돌산호, 호박해면, 해면, 해면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 동물들이 거의 약 한 800여 종 정도 서식을 하고 있는 중에서 거품돌산호죠 이게. 유심히 봐야 될 게 이런 알대성 외래종인 거품돌산호도 우점종으로 이제 나타나는 있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다음에 해조류 같은 경우도 우점종 같은 경우 보면 강태, 둘레개발호, 방어개발호 이런 개발호들이 대부분 홍주류에 포함되는데 얘네들도 거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적응이 상당히 강한 종들이죠. 수온이 높든지 염분이 낮든지 하더라도 이런 겐노금에 의해서 그런 해조류들 변화 중에 우점종에 나타나는 종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알대성 남방계 해조류도 대마대구치, 주거, 갈래곤붕 이런 종들도 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외래종 분홍멍게에 대해서 생태학적 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생태학적 조사 중에서 과연 이 분홍멍게가 산란이라든가 분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수 발달 단계를 조직학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 5월에서 한 8월 달에 산란 시기로 이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8월 같은 경우가 이제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서 수온이 가장 최고치로 올라가는 시기에 가장 많이 알이라든가 이런 유생들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홍멍게들이 과연 알을 방출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안반에 부착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3월달부터 꾸준히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8월달에 약간 안반에 이제 부착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8월 이후에 개체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11월에 개체수가 최대로 나타났고 12월부터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균 크기는 약간 1.5cm, 11월에 최대 성장을 보이고 12월에 이제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수도돌산호인데 이 금수도돌산호가 제주도 2015년도 이전에는 제주도 남부 문섬 및 서귀포 연안 쪽 남부 연안에만 서식을 하고 있던 애들이 최근에는 제주도 북부 연안까지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애들은 안반을 다 뒤덮여 버리는 이런 생태 특성, 번식 특성에 의해서 그 안반에 살고 있는 소라라든가 전보 이런 애들이 행애들이 볼 수도 없고 잡지도 못하고 약간의 좀 외래종 중에서 약간 현재까지는 교란종이라고는 저희는 파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생산성을 약간 감소시키는 종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도돌산호의 생태 특성을 저희들은 또 지표종으로 선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린다면 최초로 발견되게 이제 가로세로 한 6cm짜리 조그마한 거를 발견을 해서 이 종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 해서 주변에 가이드라인 설치를 해서 매월 1회 그러니까 월 1회 가서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을 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조사를 지금 올해가 6년 차입니다. 6년 동안 꾸준히 조사를 해본 결과 5월 이후부터 상승이 시작해서 6월에서 9월 최대 성장을 보이고 10월에
성장이 좀 감소하는 그런, 감소는 아니지만 성장하는 성장하는 그 면적이 거의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늘어나지가 않고 이제 고정되어 있거나 조금씩 늘어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6월에서 9월에는 그 면적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2014년부터 2019년 뭐 지금도 올해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종들이 2015년 같은 시기입니다. 11월인데 2015년 11월에는 6.6cm 던 애가 10.4cm, 2016년은 13cm, 17년도는 18cm, 뭐 2018년도는 23cm까지 아직도 죽지 않고 있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연평으로 따지면 약 한 4cm 이상, 그러니까 연평균 1년에 4cm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끝으로 저희들이 이런 모니터링 조사를 앞으로는 이 제주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투자도, 그러니까 북상 항해선 조사죠. 그러니까 이런 알제 생물들의 과연 우리나라 남해안까지도 북상을 해서 서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북상 항해선 조사를 거문도, 투자도 및 거문도까지 정점을 확대해서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모니터링 조사는 유일하게 저희 제주산 연구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조사를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표를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는 하여튼 뭐 이것저것